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염증입니다. 처음에는 살짝 빨갛게 붓는 정도지만 점점 심해지면 고름이 차면서 통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얼굴 반쪽이 다 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코목은 닥터 찬찬 송찬일 원장입니다. 오늘은 귓바퀴 앞에 있는 작은 구멍, 이루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귀 앞쪽에 작은 구멍이 있는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건 태어날 때부터 있는 선천적인 구멍입니다. 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본인도 모르고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처음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게 한번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수술해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하게 되시죠. 실제로 항생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를 하고 나았다 싶었는데 또 어느 순간에 또 붓고 또 고름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지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루공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자꾸 염증이 생기는지, 언제 수술을 결정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루공의 정식 명칭은 선천성 전이개 누공입니다.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귓바퀴의 앞쪽에 있는 조그마한 구멍인데요. 겉으로 보면 그저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무 뿌리처럼 가지를 막 뻗어 있거나 주머니 모양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꼴로 이런 구멍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생각보다 흔한 편이죠.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한두 분쯤은 있을 겁니다. 이루공이 생기는 이유는 태아의 발달 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아의 귓바퀴가 만들어질 때 6개의 작은 덩어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귀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덩어리들이 서로 완벽하게 융합되어서 매끈한 귓바퀴가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가 제대로 붙지 못하거나 틈이 조금 남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루공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유전 문제인데요. 가족 중에 이루공이 있으면 유전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진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도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태아의 발달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루공은 평생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작은 구멍만 있을 뿐 특별한 증상도 없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분들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먼저 이 구멍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꾹 짜면은 하얀 치즈 같은 물질이 나오기도 하고요. 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안쪽에 있는 주머니에 쌓여 있는 피지와 각질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들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이 주머니 안에서 계속 쌓이는 거죠. 또 이 구멍 주변이 막 가려운 경우도 흔합니다. 자꾸 간지러워서 긁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고 퉁퉁 붓게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염증입니다. 처음에는 살짝 빨갛게 붓는 정도지만 점점 심해지면 고름이 차면서 통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얼굴 반쪽이 다 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공에 염증이 생기면 일단은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초기의 염증이라면 먹는 항생제만으로도 충분히 가라앉힐 수 있지만 고름이 많이 차 있다면 절개해서 배농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름을 빼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염증이 일단 한번 생기면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안쪽에 이 주머니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피지와 각질이 계속 또 쌓이게 되고 거기에 또 세균이 침입하게 되면 염증이 생기는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이제 수술이 되겠습니다. 전이개 낭종 절제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구멍과 연결된 주머니를 통째로 드러내는 수술입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씀드리면 우선은 염증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1년에 두세 번 이상의 염증이 생겨서 항생제를 장기간 먹어야 한다면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분비물이나 가려움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도 있고요. 냄새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경우도 수술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용적인 이유로 수술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대로 아무런 증상이 없다면 굳이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평생 문제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훨씬 많습니다. 수술은 단순히 구멍을 막거나 구멍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멍을 포함해서 구멍에 연결된 주머니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으로 피부 아래 숨어있는 주머니와 그 주머니에서 뻗어나간 가지들까지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구멍에 비해서 내부를 좀 광범위하게 절제하게 됩니다. 수술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아주 어린 소아가 아니라면 국소 마취나 수면 마취로도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된다면 첫 수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의 수술로 완치하는 것이 목표이나 실제로는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균 감염이 심한 상태이거나 균 감염이 여러 차례 있었던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기 때문에 주변 조직과의 유착도 있고 병변에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수술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수술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수술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귀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주머니가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를 예측하고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재수술을 하게 된다면 이 재수술은 첫 수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첫 번째 수술에서 발생한 흉터 조직 때문에 경계가 더 불분명해져서 완전한 제거가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흉터의 문제도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수술 직후엔 한 1.5에서 2cm 정도의 흉터가 보입니다. 하지만 귀 자체가 원래 좀 주름이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주름 사이에 가려지고 피부도 점점 평평해지면서 흉터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옅어지기 때문에 흉터 걱정은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루공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작은 구멍입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다가 염증이 생기면 빨갛게 붓고 고름이 흘러나오죠. 만약에 이런 증상이 없다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염증이 자꾸 반복이 되거나 분비물이 나오거나 가려움증이 심하면 수술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을 했을 경우에 흉터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안 보이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첫 수술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적절한 진료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저희 서울 아산 이비인후과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공 수술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이루공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오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서울 아산 이비인후과의 송찬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